주요 선수들의 부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곧 뭐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다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간에는 WBC 대표팀 2라운드 진출할 시에 마이애미로 문동주 선수가 합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화 내부 쪽에서도 문동주 선수의 몸 상태가 빠르게 좀 끌어올려지고 있고, 지금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다가 캐치볼도 매일 하고 있고 불펜도 공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시즌 준비하는데도 이상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국가대표팀에 대한 의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표팀 투수진을 살펴보면 한 명이라도 투수가 더 추가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저는 하나이글스 팬으로서 또 문동주 선수를 아끼는 입장에서 국가대표팀 가서 또 무리하면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만, 본인의 의지 자체가 대표팀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젊은 선수들이 한번 그런 대회에 가서 강팀들을 상대하고 오는 것이 큰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우주 선수가 지난번 이제 체코와의 경기에서 뭐 3런 맞기는 했지만 뭐 긴장하고 그렇게 도쿄돔에서 큰 무대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우주 선수가 진짜로 값진 경험을 하고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는 좋은 성과가 필요하지 선수 개인이 성장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건 문동주 선수는 본인이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을 해서 또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고, 대한민국의 금메달, 그리고 본인도 병역 혜택을 받기도 했었고, 그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더더욱이 본인이 어떤 국가대표팀에게 공헌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몸 상태가 잘 회복이 되면 저는 다녀오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몸 상태에 올라와 있다. 작년 이맘때보다 페이스가 조금 늦지만 시즌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통증이 매일 줄어서 캐치볼을 소화 중이다 라고 밝혔고, 또한 호주에 있을 때보다 오키나와에서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 생각을 해보면 시범 경기에 불펜으로 한두 이닝 나와가지고 157km, 158km 때린 다음에 김서현 선수가 막 혀를 내두르는 장면, 그런 명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선발로 정확히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LG 트윈스와의 잠실 시리즈, 첫 3연전 시리즈에 마지막에 등판을 해서 5이닝을 소화하는 등의 아주 좋은 몸 상태를 보여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페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3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개막이 일주일 늦죠. 그래서 문동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이맘때보다 페이스가 약간 늦다고는 했지만, 개막전 만약에 5선발로 투입이 된다면, 4, 5선발로 투입이 된다면 어쩌면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도 등판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몸 상태, 몸 컨디션이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구위 자체는 검증이 된 선수고, 좋은 컨디션을 보일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입증을 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작년부터 견갑골 쪽이 조금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자주 이렇게 염증 증세가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하긴 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동주 선수가 뭐 팔꿈치라든지 뭐 어깨,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수술을 했던 뭐 관절 와순, 관절, 어깨 관절 쪽 이런 쪽은 또 아니라서 큰 부상은 지금 없는데, 잔부상이, 이 선수가 처음 데뷔했을 때 데뷔 시즌부터 약간 데뷔 자체가 좀 늦어졌던 게 내복사근 쪽 부상이 또 있었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문동주 선수는 조금 아무래도 자질구리한 부상들이 조금 많은 선수여서, 그런 측면의 관리? 글쎄요, 이제 관리는 해줄 만큼 해준 것 같고, 그냥 모음 자체가 그런 어떤 잦은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뭐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아니고, 이 선수는 뭐 꾀를 부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야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뭐 현대야구에 와가지고 무조건 규정 이닝을 채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140이닝, 150이닝 뭐 이렇게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훈 선수입니다. 최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8일이었죠. 공에
손을 맞아가지고 약지 손가락이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그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부상 부위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회복을 요하는 부상이 아닙니다. 뭐 수술을 요하는 부상도 아니고 살짝 금이 간 정도기 때문에 기다리고 회복하면 충분히 복귀를 할 수 있고 최재훈 선수는 그 이후로도 불펜에서 투수들 공을 잡아주기도 했었죠. 왜냐면 뭐 오른쪽 약지가 다쳤지만 투수한테 공을 송구해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경기에 뛸 수 없었으니까 뭐 전체 3, 4주였는데 지금 4주가 지났고 최근에 기사에 보면은 최재훈 선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뼈가 붙었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화이글스는 백업 포수 경쟁이 상당히 뜨거운데 뭐 장규현 선수, 허인서 선수, 박상원 선수 이 세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돌아가면서 맡았는데 세 선수 모두 뭔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번뜩이는 모습을 보였던 허인서, 장규현 이 선수들이 각각의 파트에서 장점들을 보이기는 했지만 확실히 최재훈이 마스크를 쓸 때와의 무게감은 차이가 있었다. 뭐 블로킹도 그렇고 투수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도 그렇고 송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최재훈 선수는 여전히 뭐 리그 중상위급의 도루저지 성공률을 지난 시즌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재훈의 복귀는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복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3월 1일 기준으로 투수들의 불펜 피칭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배팅 훈련, 수비 훈련 무리 없이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범 경기 때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최재훈이 나왔을 때 우리 투수들과의 호흡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백업 포수가 이제 한 명이 딱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더더욱이 청백전 그리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최재훈의 백업 포수가 누가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동주도 그렇고 최재훈도 그렇고 이 선수들은 복귀가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선수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는데 토미존 수술을 2024년 4월에 받았죠. 4월, 5월 뭐 이쯤 받았는데 토미존 수술이 보통 선수로서 회복돼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빠르면 12개월, 1년 만에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 하반기에는 김민우 선수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않나라고 지난 시즌에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한 9월쯤에는 김민우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지난해 6월, 9월 이때 복귀를 타진을 했었는데 그때 재활훈련 도중에 몸 상태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훈련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셋백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재활 과정들이 뒤로 밀리는 과정들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 6월에 한 번, 그리고 9월에 한 번 제동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재활조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개막에 맞춰서 못 돌아온다고 하죠. 못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2년을 넘게 됩니다. 아무리 토미존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2년을 넘기고 부상에서 회복하는 선수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토론토 시절에 류현진 선수도 1년 조금 지난 이후에 1년 2개월, 1년 3개월 이후에 이제 복귀를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나이를 감안했을 때 김민우 선수의 회복이라든지 복귀 일정이 너무 늦춰지고 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은 마지막에 올해 전반기 내에 복귀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본인이 어떤 스스로 혹은 코칭 스태프 쪽에서 이번 전반기가 복귀 목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만약에 전반기라 하면 7월 초잖아요. 7월까지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건 만약에 7월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거의 한 27개월 정도의 복귀가 소요된다는 거니까 이조차도 좀 비정상적인데 사실 지금 들려지는 뉘앙스에 따르면 7월조차도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구단은 완벽한 몸 상태를 되찾을 때까지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는 방침이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지금 하나이글스가 투수 쪽이 급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김민우를 빨리 복귀시킬 이유도 없는 거긴 한데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젊은 선수고 어린 선수고 지금 김민우 선수의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 투수로서 전성기 구간을 누려야 하는 시간인데 이 구간에 한 2년 정도를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가 되고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도 이호성 선수가 토미존 서저리를 받게 됐잖아요. 김민우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24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프 시즌에 이 선수가 드라이브 라인에 다녀오면서 구속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 두세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김민우가 원래 140 초반 페스트볼을 던지던 선수인데 평균 구속이 2, 3kg가 막 늘어가지고 던지는 모습을 보고 야
김민우가 진짜 달라졌구나. 드라이브 라인 거기서 진짜 과외받고 온 게 좋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구속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선수가 아무래도 팔꿈치 인대 쪽에 무리가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호성 선수도 24시즌에 비해서 25시즌 평균 페스티벌 구속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탈이 나는 거 보면 빠르게 구속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론 가능하기는 하죠. 프로 레벨의 선수들은 어떤 일정한 근력을 쓰는 부분을 익히면 구속 자체가 금방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팔꿈치나 어깨 쪽에 무리를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선수들이 구속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욕심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수술로 이어지게 된다면 또 김민우 선수의 재활 과정이 좀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 조심스레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쳤던 선수들 몸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하나이글스 지금 뭐 스프링 캠프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다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거든요. 우리 선수들 다 건강하게 시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구나,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